안녕하십니까, 홍석기입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게 쉽고 재밌고 편안하게 강의해 주세요. 싫은데요? 그게 강의입니까? 저보고 개코너라고? 제가 뭐 개그맨입니까? 아니면 뭐 위트 유머리스트가 아니잖아요.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그런 강의가 아니지. 그건 강의가 아니야. 그런데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 부릅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사랑을 했다 이렇게 노래 부르거든요. 괜찮아요? 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슈베르트 숭어도 좋아하죠. 딴딴 따단 딴딴 딴딴 따라다라단 딴딴 따단 딴딴 딴딴 따라단 딴딴 슈베르트가 31살밖에 살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평생 피아노가 없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1년 동안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가 작곡한 음악이 1000곡입니다. 멋있잖아요. 그 이제 아름다운 강가를 거닐거나 뭐 두물머리에 가서 커피를 마실 때 슈베르트 숭어가 생각나고 또 가끔가다 베토벤의 운명도 들리는 거죠. 자,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적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를 샀어요. 이 뉴욕타임즈의 일면에 딱 기사가 뭐냐면 유럽은 위험에 빠지고 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린 꼬마가 아빠가 죽어가지고 칼을 들고 복수의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봐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2년 반 그리고 클라이미트 체인지, 기후변화 이런 데 대해서 전 세계는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퍼펙트 스톰이다. 완벽한 폭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기후변화 속에서 전 세계가 우울하다는 거죠. 이 완전한 폭풍, 퍼펙트 스톰에 빠질 때 전 세계인들은 멘탈 헬스 크라이시스, 정신적 건강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6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감염자가 5억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알자지라 신문이 2020년 6월 1일 날 발표한 바이러스의 역사에서 증명이 됩니다.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결핵, 콜레라, 흑사병, 장티푸스 이런 바이러스가 이 지구상에 수십 가지가 있다는 거죠. 없다고 증명합니까? 오늘부터 마스크 벗어라. 아이 길거리 가보니까요. 아무도 안 벗었어요. 벗으래도 안 벗어. 미쳤어. 벗어. 걸리면 죽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불확실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 나도 돈 많이 벌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그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로또가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전 항상 얘기를 해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땐 기회가 아니야. 그럴 때는 아무도 노력하지 않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지겨울 때, 불안할 때 그때가 도전의 기회라는 거죠. 봐요. 베토벤이 32살에 귀가 멀었습니다. 청력을 잃었습니다. 아, 내가 음악가인데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작곡을 해야 되는데 청력을 잃었으니 어떡하나 죽어버려야지. 그리고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유서를 씁니다. 요한 베토벤 미안해 형이 먼저 가서 내가 귀가 들리지 않으니 죽는 게 낫지. 더 살아서 뭐 하겠나. 그리고 죽을까 말까 하다가 죽지 않고 27년을 더 살고 작곡한 음악이 운명이에요. 딴딴딴딴 딴딴딴딴 전 이 베토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김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2악장을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카페 목하고 잘 어울릴 겁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일기를 하나 써보세요. 그리고 미래의 꿈을 적으세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미래의 꿈을 내일 모레 글피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겁니다. Now and here. 아까 김영환 교수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저는 무조건 just do it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잘난 척을 더하면요.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주 타임지 사서 읽고 스마트폰에다가 BBC 깔아놓고 CNN 깔아놓고 전 세계 돌아가는 뉴스 읽고 칼럼 써서 신문사에 막 보내고 이 재밌잖아. 먹고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요?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강의 듣고 우울하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데 똑같이 우울하잖아요. 술만 먹으면 안 되잖아. 병 걸리니까. 그래서 술을 먹는 대신에 클래시컬 뮤직을 듣고 가끔 몬스터 주식회사 몬스터 대학교도 가끔 가고 칼럼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계를 짓지 마라. 경계를 넘어서라. 이거죠. 저는 공고 전기과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기계를 하고 대학에서 컴퓨터 공부하고 회사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경영학 공부하고 우수사원으로 뽑혀서 미국 가서 보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계발서를 5권을 쓰고 최근에 잘 팔리는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 이거를 쓰고 그리고 번역을 3권을 하고 소설을 썼어요. 재밌잖아. 먹고 살려고 한 거지만 지나고 보니까 재밌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try. 우리나라 사람 만나면 나이 묻고 학벌 따지고 전공 따지고 고향이 어디냐 띠가 뭐냐 교회 다니냐 절에 다니냐 성당 다니냐 바보 아니야? Respect for difference. 서로 다름을 존중하라. 그리고 유연성, flexibility, diversity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바탕으로 뭔가 변신을 할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땐 그렇게 안 해요. 봐요. 인류 문명이 발전할 때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가난이 엉킬 때 인류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전쟁이 많이 나니까 무기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질병이 도니까 의학이 발전하고 백신 개발하고 가난하니까 죽도록 더 일하고 전공 따지지 말고 뭐든지 일하고 해서 try. 이유는 없어요. 제가 직장생활 20년 했는데 지각하는 놈은 맨날 이유가 많아. 근데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지각해. 모임에 가보면 돈 안 내는 사람 맨날 안 내. 내는 놈만 맨날 내. 그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제가 강의를 너무 심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챌린지, 도전하라는 겁니다. 언제? 지금. 그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3가지요. 첫째, 스페셜티. 나만의 특별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사람을 누군가는 찾고 있어요. 고객은 언제든지 찾고 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만의 특별함이 뭘까? 나는 사흘 동안 밤새도 쓰러지지 않아. 이런 특별함이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전무송 배우님하고 이석기 영화 감독님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전무송 배우님께서 하시는 말씀 67년도에 말이야 자네가 10살일 때 나라가 무지 가난했는데 미국 가서 영화 촬영하는데 그때 필요한 능력이 뭔지 알아? 카메라맨, 영화배우, 조명기사 이런 사람들의 가장 탁월한 능력 공통적인 거 3일을 굶을 줄 아는 능력 3일을 굶을 줄 아는 능력 이게 가장 탁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2번째가 유니크 독특함 야, 저 사람은 달라. 특별한데 뭔가 독특해. 누가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 멋있잖아요. 연봉이 100억이 넘잖아. 손흥민 선수 실실 웃으면서 안 할 것 같은데 할 때는 엄청 잘하잖아요. 그게 독특함이에요. 특별함도 있지만 독특해. 저 사람은 딴 사람 누구 대체시킬 수 없어. 대체 불가. 그런 인재가 되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이 책을 읽어야 되겠어. 그럼 이 1400페이지 원서 읽는 거야. 눈물에 그냥 콧물 진물을 흘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야, 그런다고 부자 되냐? 안 돼도 돼. 한번 해봐. 부자가 목적은 아니잖아. 행복한 게 목적이지.
자, 얇고 재미있는 책 쉬운 거 편안한 거 10권 읽는 것보다 두껍고 어렵고 지겨운 거 한 권 읽는 게 훨씬 나아요. 너무 심했나? 그 정도는 해야지. 스페셜티 유니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valuable.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재밌고 즐거운데 남는 게 없어. 그럼 슬프잖아요. 재밌고 어렵고 지겨운데 남은 게 있어. 메모하고 막 그래. valuable. 그들에게 가치를 주느냐는 거죠. 맛있으면 멀어도 가. 그렇지, 맞아. 맛있으면 모르면 찾아서 가. 맛없으면 옆집도 안 가요. 불황 때도 되는 집은 돼요. 저요. 코로나 오고 나서 지금까지 강의한 회사가 3개 있습니다. 그 회사 신입사원 뽑을 때마다 항상 저를 불러요. 코로나 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섭지 않겠냐고. 근데 방역 철저하게 하고 이 강의는 반드시 그분을 모시고 직접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의 스페셜티, 유니크 앤 밸류어블 이걸 갖춘 인재가 되라는 거죠.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사장이라면 자신을 뽑겠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면 나 뽑을까? 한번 보세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아, 요즘 큰일 났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여기요, 마산인데요, 창원인데요, 양산인데요, 중소기업인데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실업자가 100만 명인데, 청년 실업이 100만 명인데. 아,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해요. 식구 재밌는 거 한대요. 알바만 한대요. 임시직이 좋대요. 템포러리. 저는 꼰대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좀 화가 나는 겁니다. 저 욕해도 좋아요. 편의점 알바든 택배든 다 좋은데 그거 10년 해봐야 그거 맨날 해야 돼. 근데 공장 가서 기술 배웠고 공장장 해봐. 내가 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사장한테 잘 보면 그 회사 내가 접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돈을 버는 거죠. 얼마 전에 춘천에 감자 농사 지는 아버지가 감자를 못 팔아서 속이 상해서 그냥 쩔쩔매니까 딸이 감자빵을 만들어가지고 3년 동안 100억을 벌었대요. 그게 뭡니까? 머리 쓰란 얘기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까 고민하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라. 그냥 창의적이 됩니까? 그냥 창의적 안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싫어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만나지 말아요. 야, 나 소설 쓸까? 미친놈, 네가 작가냐? 야, 나 번역해볼까? 네가 영문과 나왔냐? 야, 나 강의해볼까? 네가 공대 나온 놈이 무슨 강사가 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아, 그 얘기하면 큰일 나. 네. 저는요 긍정적이고 적적인 사람, 밀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대학교 후배 교수 한 분이 책을 쓰신대요. 그래서 책 쓰는 걸 옆에서 약간 원고 정리해드리고 돈 10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딱 베스트셀러 된 겁니다. 나도 아들 역할은 처음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읽어보니까 아주 내용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처음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걸 몰랐는데 5월 가정의 달에 딱 맞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면서 부부지간에 자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갈등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광고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전 광고도 할 땐 해요. 재밌잖아요. 네. 제 강의 재밌나요? 네. 김영환 교수님 재밌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불확실성 시대가 기회다. Uncertainty is another chance and opportunity. 선생님, 미래가 불안해요. 원래 불안한 거야. 선생님, 미래가 불확실해요. 원래 불확실한 거야. 확실하면 어떻게 살아? 내가 석 달 있다 교통사고 난다. 그걸 알면 어떻게 강의하러 가노? 내가 3일 있다가 코로나 걸린다. 그럼 어떻게 모임에 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재밌잖아. 오케이?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안하다는 것, 잘 모르겠다는 것, 두렵다는 것,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이거 듣겠어? 개콘 보지? 에?
자,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강의 들으시는 분께 꼰대처럼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밀어붙여서 미안한데, 식구 재밌게 하려면 안 오는 게 나아.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한 10년 됐나요?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갖고 영어 할 때마다 영어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as you. 그랬더니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영어 잘하면서 왜 영어 못한다고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 그냥 하면 돼. 천천히 또박또박. 야, 인생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맞아. 인생도 그래. 그때부터 제가 천천히 영어를 했습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in English a little. I have 7 majors. Computer science, electronic, computer, machinery and insurance like this.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일단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을 읽어야 돼요. 베스트셀러 읽을 필요 없어요. 베스트셀러 아닌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이나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읽고 역사, 문화에 대한 책을 읽고 많이 읽지 마. 2권씩만 읽으면 돼. 예술의 역사를 읽고 정치, 법학도 읽고 하면서 사회, 미래, 문화,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읽어요. 제가 1년에 책 100권 읽었다는 사람 별로 존경하지 않고 부럽지도 않아. 100권, 50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라는 얘기죠. 오케이? 제가 글로벌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유럽의 3번째 인시아드 스쿨에서 나온 책인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레바논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자라서 프랑스에서 공부해. 그래갖고 일본 자동차, 닛산 자동차 회장이 돼. 카를로스 군. 그 사람이 6개국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가수 조수미 성악가, 보아 이런 사람들 5개국어 이상 합니다. 저도 요즘 노래 잘하고 싶어서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La donna è ma bella, quel più malvento, muta d'accento e mengio nero. 남자의 마음은 갈 때와 같고 여자의 마음은 올 때와 같다. 이랬더니 한 친구가 그거 바뀌었어요 그래. 일부러 바꿔서 불렀어. 어쩔래.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스페셜티, 유니크 앤 밸류어블. 그러기 위해서 지겹고 어렵고 힘든 공부도 하라는 거예요.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그건 강의도 아니야. 어렵고 지겹고 힘든 걸 재밌게 하는 거. 이게 강사의 능력이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소문도 내고 생각난 김에 제가 이 책 쓴 건데요. 오늘도 계획만 세울래. 바보들은 결심만 해. 더 바보는 계획만 세워. 계획 세우지 말고 결심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Just do it. Try. 죄송합니다.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영어를 많이 써서 미안한데요. 다 알아들으시잖아. 그죠? 인생은요. 딱 한 번 살아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괜찮아. 그죠? 단 죽지만 마. 아프지만 말고. 그래서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의사는 아플 권리가 없다. 훌륭한 젊은이는 아플 권리도 없고 게으르고 무식할 자유가 없다. 그건 도덕적 정원 명령이다. 오케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쭉 있었어요. 그래요?